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황 관련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리 얘기 어제 많이 못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금리가 사실 저번 CPI 나온 다음에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확실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쪽으로 넘어갔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시그널 이런 거를 보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단기 금리 차가 이번에는 좀 달라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니라고 제가 사실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시간으로 7월 17일 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번에는 침체 신호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리포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면, 보통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 보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가 진짜 하나도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지 내릴지가 딱 반반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3%고 10년 후에도 3%일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뭐 3개월짜리부터 50년까지 다 3%가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이슈가 하나 있냐면 시장 금리는 항상 3%인데 그래도 변동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서 라이보로 빌려주는 것처럼 6개월짜리로 6개월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짜리 변동금리 라이보로 앞으로 10년 동안 빌려줄게. 그런데 금리는 그때 정할게. 그러면 딱 라이보에 빌려줄까요? 조금 더 받고 싶겠죠. 왜 그러냐면 유동성 리스크가 있으니까. 6개월 후에 내가 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롱텀이 되면 저는 장기 보유에 대한 보상, 이거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는 조금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장기 보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를 텀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경우를 보면, 이게 골드만삭스가 설명한 겁니다. 아주 설명을 깨끗하게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레이트 컷, 그러니까 이자가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텀 프레임보다 더 큰 경우에만 역전이 되겠죠. 앞으로 이자율이 내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이 더 낮아야 되는 거죠. 단기가 여기 있는데 앞으로 이자율이 쭉 내려갈 거야. 그럼 장기 이자율은 요거의 뭐 산술 평균일 테니까 그런 값인데, 아까 얘기한 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expected rate cut이 텀 프레임보다 큰 경우에 역전이 된다, 이런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제까지 가능했다. 이제까지 보면 이자율이 왜 내려가겠어요?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이자율을 내릴 거야. 레이트 컷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그림표를 보면 이게 골드만이 그린 겁니다. 지금 10년짜리 국채와 3개월짜리 국채의 차이가 지금 거의 150bp도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0%보다 다 위에 있던 것들이 최근에, 이게 지금 1962년부터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그린 거잖아요. 아래쪽에 내려온 게 다 경기 침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침체가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예상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거는, 이게 칩 이코노미스트래요. 해티저스라는 사람인데, 요번에는 달라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의 확률은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자기가 25%라고 항상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 정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장단기 금리 차이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려면 단기, 장기 금리가 모두 시장 금리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내려갈 거야. 뭐 이렇게 시장 금리여야 되는데, 단기 금리, 특히 2년 이하의 금리는 거의 연준이 정하잖아요.
연준이 가이던스에서 다 정해버리니까 단기금리가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뭐 인위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연준이 정하는 거고, 장기금리 10년짜리 금리는 시장금리다 보니까 이거의 격차가 무슨 경기 침체를 가르쳐주는 신호야. 그게 제 생각이고, 그 예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년 3월 초에 SVB 사태 났을 때 장단기 금리 차이가 대폭 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100이었던 게 5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이가 50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 확률이 줄은 겁니까? SVB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더 심해졌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50bp나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움직임은 시그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보다 정교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이 롱텀 프리미엄이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이 그림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런 거 사실 뭐 예전에 한번 본 거는 같은데 되게 재미나는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롱텀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길게 빌려주는 데 대해서 받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항상 위에 있었는데 많으면 3%, 뭐 평균에서 1%에서 2%는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 금리를 뭐로 보느냐에 대해 달려 있겠지만, 뭐 1년짜리 금리를 본다면 10년짜리 금리가 한 1 내지 2%가 높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아래에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의 합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레이트 컷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텀 프리미엄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눕니까? 나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뭐 누구의 모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1년부터 2년까지 앞으로 그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수합시장에서 짧은 것 쪽에서는 뭐 페드 펀드 퓨처스나 유로달러 퓨처스 같은 거에 비해서 포워드 커브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2년이나 3년 이렇게 비교적 짧은 거는 롱텀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다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 후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이 다 플랫하게 보고 있다면, 이런 가정을 몇 가지를 해보면 지금 장기 금리가 실제로 그 이자율을 내려가는 거를 과연 잘 반영하고 있나?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보고 났더니 실제로 프리미엄이 네거티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기가 5%고 장기가 4%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프리미엄에 비해서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장기가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해보면 조금 헷갈리지만, 금리 예상이 작아도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거죠. 텀 프리미엄이 네거티브면.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이 네거티브라는 거는 단기가 3%인데 장기는 오히려 2%가 되는 상황이면 뭐 조금만 내린다 그러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네거티브 롱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시그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2년하고 10년이 100bp가 나지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예상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내년 말만 해도 페드워치 같은 거 보면 4%나 4.25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3%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안한다면 오히려 10년짜리 금리가 왜 저렇게 낮나? 그러니까 더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가 아닌 추가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참고로만 들어보시면,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이자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금리 역전과 침체 현상이 서로 영향을 준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가지가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롱텀 그 프리미엄이 역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돼 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믿는 것은 이번에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보다 정교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갑자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래서 금리가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특히 한국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한국 장기 국채가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한국 국채를 사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저 지금도 생각이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시장이 조금 움직였지만 조금 저는 길게 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2, 3개월 정도 보면 지금보다 최소한 3, 40bp 정도 프라이스로 보면 한 3%에서 4% 정도 주가 선물로 보면은 지금 한 114 정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하고 오늘 한 얘기를 좀 연관시켜 보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조금 이제 더 정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요, 구조적으로 장기채가 강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장기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데가 장기 어셋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가 강세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텀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작은 거죠. 그 이유는 장기 자산이 없고 금리 포워드 커브가 없는 거예요. 자, 스펠링이 틀렸네요. 금리 포워드 커브가 없기 때문에 장기채가 그런 걸 반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금리 인하도 반영을 잘 못하고 있고 또 프리미엄 자체도 낮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한국 장기 국채는 앞으로 있을 레이트 컷에 대해서 매우 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조금 덜 반영하고 있고 한국은 매우 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 정책 금리를 언제 내린다는 시그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시그널이 곧 있을 것 같거든요. 시그널만 있으면 지금 우리 금리는 90일부터 50년까지 다 3.6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일자거든요. 여기서 시그널이 있게 되면 장기 금리가 먼저 이렇게 내려가서 역전이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금리가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요 내려가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정상적인 금리가 되고 이 앞쪽 금리가 2%가 됐든 2.5가 됐든 3%가 됐든 지금보다 낮은 금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가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장기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전체적으로 내려갈런지 아니면 올라가면서 내려갈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가만히 있으면서 내려가거나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한국 장기 국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 차로 자꾸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 사는 거를 불안해하는 거는 최소한 제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로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거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